PS 비란 수도에서 만나자 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안을 발표할 팀 트리플리의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직접 만들어왔던 기획안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획안의 성장 가능성, 곧 기대 효과 등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 소개입니다. 회사명은 원미디어이고 영상 제작 및 구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요구사항 및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기획안을 구성하기로 한 순간부터 원미디어의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여 기획을 진행했고, 다큐멘터리 기획을 구상하기 전에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기업에 직접 찾아가 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대표님께서 말하셨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첫 번째, 신선하고 색다른 신기술 이용. 두 번째, 시청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감동적인 스토리텔링. 세 번째는 유산들의 2026 유네스코 등재 도움. 마지막으로 사업 공모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획안 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기획안 본문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획한 영상은 PS 피란 수도에서 만나자 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방송 분량은 5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VR 방탈출이라는 포맷을 융합하여 색다르게 만든 다큐멘터리입니다. 제목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의 추신인데, 누군가가 누군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예정이니 조금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본문과 줄거리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획의 틀을 잡기 위해 저희는 레퍼런스들과 이러한 레퍼런스들에 대한 스왓 분석을 이용해서 기획한 영상을 다듬었습니다. 저희가 이용하는 레퍼런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레퍼런스 보시고 가겠습니다. 낙후는 불출구라 불리는 영상은 미분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필요한 수도로서의 부산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주제로 하나의 영상을 제작했을 때 사회적인 영향도 큰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기에 저희가 구상한 대로만 영상 제작을 한다면 정작 중요한 의미 전달을 놓치고 가볍게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요한 역사를 알려주는 다큐를 레퍼런스로 설정해 기획에 큰 틀을 잡았습니다. 추가로 상업적 효과의 척도인 조회수가 180만 뷰거든요. 180만 뷰가 많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여 많은 역사 다큐 중에서 이 다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퍼런스 보시고 가겠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 다큐의 큰 무기인 VR 방탈출. VR 방탈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방탈출 카페를 VR 내에서 구현합니다. 이러한 레퍼런스들의 수학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W, 약점에 해당되는 자료들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영상의 약점은 역사적 내용의 반복으로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는 중간에 신기술 이용으로 분위기를 환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상의 약점은 오직 재미를 추구한 영상으로서 너무 가볍다고 느꼈고, 저희는 어쨌든 역사적 다큐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큐에 맞는 상대적으로 진중한 분위기로 연출할 예정입니다. 줄거리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한국 전쟁을 피해서 부산으로 내려온 사람들로 인해 피란 수도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부산에 대한 다큐멘터리이고, 과거와 현재 부산을 사랑으로 잇도록 합니다. 상세한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950년대 가상인물로 설정된 한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 전쟁에 참전 중이라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을 담은 말들과 마지막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PS 피란 수도에서 만나자.
영상은 힘들고 슬펐던 역사적 상황을 각종 실제 영상과 인터뷰를 통해서 피란수도로서의 부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동감 있게 전달됩니다. 그렇게 당시 시대상이 전달된 후 그러한 환경을 겪었던 실제로 관련이 있거나 그러한 배경의 후손들을 직접 섭외하여 당시 시대상을 느껴보게끔 VR을 통해서 방탈출 컨텐츠를 진행합니다. VR 기술을 통해 새로 구현한 당시의 임시수도 유산들을 직접 체험하고 각종 역사적 의미를 담은 아이템들을 삽입하여 방탈출을 성공하게 된다면 당시 장소들과 유산들이 현재 모습으로 아름답고 극적인 모습으로 연출됩니다. 그리고 가상인물로 설정한 아내와 남편이 재회를 하고 영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아내는 현재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편은 당시 그 1950년대 부산의 시대상과 유산들로도 표현될 수 있고, 이러한 두 과거와 현재가 다시 만난다는 그런 표현을 저희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저희가 이러한 줄거리를 구상할 때 어떤 컨셉을 두어 영상을 기획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하나의 철학을 영상에 녹이고자 하나의 관통되는 주제인 사랑을 기본 모토로 잡았습니다. 전쟁통 속에서 사라지는 고향, 이별해야 하는 가족과 같은 대상들은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컨텐츠 중에 방탈출 포맷을 저희는 활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VR을 이용한 방탈출 컨텐츠는 결국 사랑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사용한 것입니다. 전쟁통 당시의 유산들과 장소를 VR 신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방탈출 컨텐츠를 통해 일종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행위는 결국 사랑을 되찾고자 하는 의미로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을 섭외해 과거의 유산들을 신기술을 통해 마주하게 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마주본다는 의미를 부여해 현재 세대에게 당시의 아픈 역사를 마주 보아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및 평가 기준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넉넉한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컨텐츠를 삽입하는 것을 지향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인터뷰를 위한 사람들을 섭외할 때 그 인원수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신기술로 표현되는 영상의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도록 저희는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대표님과의 면담 시에 VR 방탈출에 대해 3가지 장소 정도 구현은 가능할 것 같으니 예산은 상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기획해보라 라는 컨펌을 받고 진행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평가 기준인데요. 한국컨텐츠진흥원에 영상 기획서를 제출할 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저희는 이 기준에 맞춰 기획을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로 과제 기획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상적인 다큐에서는 볼 수 없었던 방탈출 포맷이라는 차별적 컨텐츠를 통하여 참신함을 더해 저희는 기획 독창성을 만족하였고, 실제로 VR 방탈출 영상이 존재함을 참고하여 실제로 구현할 수 있기에 기획 완성도를 만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제 내용, 다큐 속 VR이라는 신선함으로 대중에게 관심을 이끌어 대중성을 담고, 첫 영상의 반응이 좋을 시 다른 컨셉의 방탈출을 기획하여 다큐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 및 기대 효과인데요. 저희는 기획 과정에서 4가지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측면입니다. 본 다큐멘터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피란수도 부산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관련 유산들의 2026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적어봤고요. 두 번째는 역사적 측면입니다. 과거에 혼란스러웠던 부산의 모습과 현재 발전된 부산의 모습을 대비된 모습으로 마주하게 함으로써 부산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의 타겟층인 20대, 30대 다큐멘터리를 상대적으로 많이 보지 않는 그런 대상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또 작성을 해보았고요. 세 번째로 원미디어 대표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신기술적 측면입니다. VR 신기술과 방탈출 컨텐츠를 접목시켜 VR 방탈출이라는 새로운 신기술 기반의 컨텐츠를 다큐멘터리에 녹아내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매개체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추후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에도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 측면입니다. 영상 속 사용된 방탈출 포맷은 한국, 일본에서 크게 발달되고 있지만 서양에선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다큐멘터리는 국내 방송사 방영을 전 세계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방탈출을 전파하여 파생되는 여러 컨텐츠의 선점을 통해 상업적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기획의 틀을 잡았고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어떤 아이디어들을 녹여내고 활용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성한 이 기획안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리플리 발표자 이원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큐를 기획할 때 예를 들면 이 다큐의 어떤 직접적인 타겟이 되는 연령층은 어디를 잡은 거예요? 저희는 20대, 30대로 잡았습니다. 20대, 30대. 네. 왜 20대 30대를 잡았어요? 일단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보시다시피 제가 20대이고 제 주변 친구들을 봤을 때도 다큐멘터리에는 되게 좀 나이 많은 연령층 분들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어쨌든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등록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20대, 30대가 되게 많이 보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런 것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 네, 저희는 20대, 30대를 가장 큰 목표로 타겟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근데 이 다큐의 어떤 기획이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네. 과거의 어떤 사람과 현재 어떤 사람이 어떤 그 과거의 어떤 전쟁 당시에 그런 장소를 구현하면서 되게 매력적인데 대상 자체를 차라리 이걸 교육용으로 만들어 보면 어땠을까? 초등학생이나 그렇죠. 네. 그런 대상으로 한 어떤 교육용 자료를 만들면 훨씬 더 매력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 20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연령을 물어봤던 게 네. 이런 콘텐츠로 과거의 어떤 그 부산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 장면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면은 되게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한번 원미도 대표님하고 한번 상의하셔가지고 교육용 다큐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써보세요. 또 한번 네. 말씀드리도록 질문한 게 네. 그 다큐멘터리인데 혹시 그러면 청자들이 그 VR을 하려면 청자들이 VR 고글 같은 걸 띄고 보는 건가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죠. 다큐멘터리 안에 VR 신기술을 접목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VR 고글을 끼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 건가요? 아니요, 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 당시에 피란 수도 당시를 겪었던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 세 팀 정도 VR 하는 거를 VR 하고 VR 하는 과정을 저희 시청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는 건가요? 네, 과정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등장하는 그 후손들이 VR 고글을 끼고 이렇게 지켜보는 네. 걸 다큐멘터리화해서 네, 맞습니다. 질문도 없으신가요? 여튼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조금은 내용은 알고 있고 이제 이 목적 자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쪽 기획이면 오히려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나 어쨌든 지금 이 본인이 발표한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는 거하고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했을 때 내가 어떻게 전개를 해야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전략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좀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들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또 우리 청딩기 다음 차수 때도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그 공모대회에 가셔가지고 발표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표하실 때 좀 전략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내가 설명을 할 건지 그 대상이 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조금 구분해서 모르고 있다면 내가 또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저도 말씀 네. 그 아까 대표님이 이제 이 과학 플랫폼 제시를 할 때 몇 가지를 카테고리를 해가지고 이제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딱 하셨는데 네. 저는 사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100% 이해는 못하겠지만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들었어요. 이제 기대한다는 거는 야 뭔가 새로운 포맷의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반면에 우려사항은 뭐냐면 다큐멘터리는 말 그대로 객관적인 사실 바탕에 뭔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을 갖다가 눈주시 이렇게 제시하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신기술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과연 대표이사님은 이 신기술을 갖다 얘기할 때 어떤 의미의 신기술을 갖다 말씀하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자께서는 그 신기술을 갖다 어떤 범위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 약간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약간 요새 2022년 기준에서 새롭게 느낄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네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신기술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하이테크라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저런 것들은 편집 기술을 의해 가지고 충분히 보다 좀 더 강렬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굳이 이질적인 것다 넣어도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진행 안 해요. 거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